모시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인대학 최경준 학장입니다. 우리 조영래 시인님께서는 우리 서울시인대학의 편집위원 장기사님 또 동문회장님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고문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시집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식전 행사로 전통 선비춤 아주 귀한 춤을 봤습니다. 귀한 또 감동적인 신앙송, 낭독도 들었고 멋진 하모니카 연주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1997년도에 우리를 슬프게 했던 세 건의 비보가 있었습니다. 97년 8월 31일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 비, 9월 2일 빅터 프랭클 교수, 9월 5일 마더 테레사 소녀. 뉴욕타임즈에서 이 세 분이 하늘나라에 불과 며칠 사이에 동시에 가셨잖아요. 며칠 후에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신문 전면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냐?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죽음 중에서 뭐 숭고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숭고한 죽음은 이분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머릿기사로 아주 대문짝만을 썼어요. 이 세 분 중에서 어느 분이 가장 숭고한 죽음이었겠습니까? 1번, 2번, 3번. 몇 번입니까? 3번. 손 들어보십시오. 호호. 1번 손 들어보십시오. 호호. 2번 손 들어보십시오. 하하. 뉴욕타임즈에서는 빅터 프랭클 교수 2번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교수가 가장 숭고한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분은 홀로코스트의 영웅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부부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2주 동안 열차를 타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서 현장에 도착해서 두 갈래길이 있는데 험악한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목욕탕으로 가는 길, 이쪽으로 지시하면 강제 수용소로 가는 길. 연약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손짓, 남성이 조금 건장하고 노동을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왼쪽으로 딱 손짓. 부부가 갈림길에 섰습니다. 신혼부부 자기 아내는 오른쪽으로, 빅터 프랭클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목욕탕으로 가는 길인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2주 동안 장거리 여행했기 때문에 목욕하고 쉬고 이제 죄수복을 입고 감옥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목욕탕이 아니라 덕게스실이었습니다. 몰살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시체들이 다시 2주 동안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실려서 가가지고 RJF라는 유대인 지방 비누라는 이 고급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프랑스의 그 휘황찬란한 백화점 매장에서 팔리는 그 역사적인 불행한 그 사실이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3년 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험악한 노동을 해방이 되고 1946년 여기서 번질이 나옵니다. 이분이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그
현실적인 일을 낱낱이 기록을 해가지고 책으로 펴냅니다.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1946년도에 출판해가지고 무려, 조영래 고모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 김순진 회장님 잘 들으십시오. 900만 부가 팔렸어요. 900만 부가. 이 시집이 900만 부가 팔리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제 시간이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분 50초 지났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 교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교수 생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로고테라피,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그 로고테라피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로고테라피라는 이 의미치료 학파를 개설했어요.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연구실에 그야말로 침울하고 얼굴이 아주 험상한 여인 어머니 한 분이 상담을 왔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한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주 머리가 명석하고 노후를, 장래를 이 큰아들한테 완전히 맡겨도 보장이 될 만큼 아주 유명한 지혜 있는 아들이었어요. 작은아들은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 어머니한테는 희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빅터 프랭클 교수의 소문을 듣고 상담을 왔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상담이 다 끝나고 빅터 프랭클 교수가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 얼굴이 꽃이 활짝 피어버린 거예요. 꽃이 활짝 피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고 하는데 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 어머니한테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 어떤 한마디를 해줬길래 이 어머니 얼굴이 활짝 피었겠습니까? 어떤 내용의 말을 했겠습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 그런 의미인데 이 빅터 프랭클 교수가 의미 추리에 들어간 겁니다. 맞습니다. 큰아들은 지혜 있고 아주 사회에 유망한 인사로 성장해가지고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어머니가 계시지 아니하면 홀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자기 자신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기왕 죽을 바에 큰아들이 아니고 작은아들이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자기는 안 했는데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빅터 프랭클 교수가 만약에 어머니가 작은아들한테 계시지 아니하면 작은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머니가 계셔야만 작은아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어머니의 존재를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상담을 마치고 상담실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닥치더라도 항상 의미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의미 부여. 여러분들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미를 한번 스스로 한번 부여를 해 보십시오. 굉장한 메시지가 생길 겁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